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 싸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정신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학용어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아노렉시아 널보사, 흔히들 거식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아노렉시아 널보사, 아노렉시아 널보사. 신규 간호사님들, 의학 용어는 눈에 익히고 귀로 익히면 됩니다. 자주 상황이 몸에 배면 돼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임상 양상으로는 체중 증가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이 있고 체중 감소에 극단적으로 집착합니다. 체중을 자주 측정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강박적으로 측정하며 끊임없이 거울을 봅니다. 식사 제한 외에 구토 유발, 하재나 이뇨제 사용, 지나친 운동으로 체중 감소를 할 수 있고요. 대개 체중 감소의 결과로 무월경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17세에 평균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14세, 18세 이렇게 2번 호발이 된다고 합니다. 외모에 많이 신경 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40세 이상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체중 감소가 아주 특징적인데요. 이게 기억해 두셔야 되실 게 신경성 대식증과 구별하면 됩니다. 식사장애 오늘은 1편인데 다음 2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체중 감소. 식사 장애의 경우는 정상적인 다이어트에는 달리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태도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문제가 생리, 신체적 목적이 아닌 심리적 목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 심리적 목적으로 반복. 신경성 식욕부진을 세부로 나누어 보면 제한형과 폭식 제거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신규 선생님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한형, 폭식 제거형. 제한형에서는 규칙적인 폭식과 제거 행동이 없다. 폭식 제거형에는 규칙적인 폭식과 제거 행동이 있다. 간편하죠? 꼭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예시를 드리는 상황은 배꼽 사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화입니다.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간, 성별, 나이 등 환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은 제 구성임을 밝힙니다. 배꼽 사이가 병동에 있었을 때 일화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레를 하시던 분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1년 전에 발레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평소 체중에 비해 급격하게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20세의 여아는 165cm의 키에 몸무게는 38kg였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분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아랫배가 나와 살을 빼야 한다며 하루에 사과 1개, 이렇게만 드시고 하루 종일 운동을 했으며 학교도 가지 않고 오직 운동만 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죠. 학교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발레도 더 이상 하지 않으니 운동은 산책 정도만 하고 식사도 일반 상식으로 권하였으나 체중이 줄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보호병동에 동의 입원을 했던 분이셨어요. 입원 시 바이탈 사인, 활력증후 같은 경우는 80에 60, 맥박이 52, 18, 36.2도 측정되었었고요. 눈맞춤도 없었어요. 즉시 포도당 수액을 정맥 주입하였었고, 그때 제가 정맥 수입 주입을 위해서 라인을 잡을 때 왼쪽 손목에 자해 흔적도 발견되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뇨제 등의 사용은 없었으나 정상 체중의 30% 이상 체중 저하, 활력 징후의 위험한 변화, 전해질 불균형, 영양실조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염증, 자살 가능성이나 시도 혹은 정신병적 상태,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등의 대인관계 접촉을 피하거나 일이나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병적인 사회적 고립 등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집중적인 정신치료적 환경이 필요해서 보호병동에 입원을 한 케이스였고요. 특히 이 경우는 규칙적인 폭식과 제거 행동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한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형 신경성 식욕부진증. 자, 이어서 다른 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세 여성이 4년 전부터 살이 쪘다면서 식사를 하루 한 끼 죽식으로만 드셨습니다. 이 식후 후에도 구토를 하며 구토가 나오지 않을 땐 하제를 사용했었고요. 주로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을 빼셨고, 현재 체중은 정상 체중의 80%였지만 환자분께서는 계속 만족하시지 못하고 심한 식사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살을 빼야 한다면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셨고, 반년 전부터는 생리가 없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에 의해서 병원에 오셨던 분이었고요. 바이탈 사인 측정 시 80에 70, 12, 36.1도 였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환자는 체중이 정상 범위의 85% 이하의 식사 장애가 있었고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살을 빼시고 계셨다는 거 있었고 폭식의 히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구토, 하재 사용, 이뇨제 등의 제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폭식, 제거형, 신경성 식욕부진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식증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생리가 불순하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되신다는 거 있고요. 다음은 신경성 식욕부진의 가장 중요한 간호중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보호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환자분께서 입원하시면 기본적으로 눈맞춤도 없었고 역시나 살이 찔까봐 드시지 않는 게 기본적이었었어요. 계속 위축되어 있고 죄책감도 있으셨고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한 첫날부터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의 간호중재에서는 식이를 통한 체중 및 영양 상태 회복이 가장 첫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그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영양 상태 회복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까지 제가 예시를 드렸던 상황은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부분에 중요한 상황을 배꼽 사이가 재구성해 보았다는 거 있었고요. 아주 간략하게 식사 장애 중 하나인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벌 타출을 위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